저는 한 달 만에 잡혔었습니다. 한 달 만에요? 왜 대변인 그러셨어요? 임명되고 마이크를 안 주더라고요. 당연하죠.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할 그것도 한 번도 없었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변인인데? 글쎄 그때는 제가 친이계로 좀 분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당의 분류는 헤게모니는- 제대로 네, 됐네요. 당의 헤게모니는 친박이 잡고 있었고. 아. 그래서 뭐 TV 프로그램에 토론에 나갔는데 네. 당시 상황이 박근혜 탄핵 전국이었습니다. 아, 그때. 예. 근데 제가 그걸 소위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예. 별로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친이계시니까. 그래서, 당의 대변인 자격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아무리 쥐어짜도 이게 공공해서 아, 국정농단 그 무렵에. 그래서 이걸 대변인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이야기를 못 하겠다. 잘하셨어요? 저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래도 인기 좋았어요. 대변인 하면서. 인기 좋으셨어요? 일단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하여튼 축구에서도 축구했던 경험은 있는데 인상이 안 남는 선수. 하여튼 뭐 네, 두 가름하겠습니다. 분이 오늘 좀 팽팽한 긴장감 난 대변인 흐릅니다. 하신지 몰랐네. 저는 여당 대변인도 해봤고 당 대변인도 야당 대변인도 야당 시절에도 해봤거든요. 하셨고. 그런데 여당 대변인이 좀 힘들죠. 여당이요. 제가 대변인 딱 되고 네. 첫 업무, 그 다음날 업무가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 탈당이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래도- 청와대 들어오라 그래갖고 응. 당 지도부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했던 얘기를 어떻게 다 전해. 그렇지. 근데 그때만 해도 막 최고위원들이든 뭐든 막 그때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뭐 비난 정도가 아니고 뭐 엄청났죠. 엄청났죠. 너무 고달프더라고. 그리고 야당 대변인 됐는데 예. 그냥 헐헐 날랐죠. 정권은 뺏겼지만 대변인의 입은 막 살아 움직였죠. 건배사도 너무 불공평하다. 왜 대한민국 건배사는 전부 위하여냐 해서 제가 야당했던 8년 동안은 위하야로 했어요. 의아야! 와, 그거 만드신 거예요? 예. 와. 명대변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기억에 남는 명대변인 탁 박사님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뭐 박희태 의장이죠, 전 의장.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 시절에 굉장히 감명하게 항상 그 논평을 냈던 것 같아요. 짧게. 그런데 그 이제 단어가 그 촌철살인이었던 거죠. 내노남불이라든가 총체적 난국. 그분 쓰신 거예요? 저는 그 단어가 정말 좋았어요. 그때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을 딱 한마디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요. 모든 그 정말 어려움이 그 한마디에 딱 갇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말 한마디로 딱 담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해결할 수 있다. 에이. 이런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죠. 그 정치 구단이라는 말도 박기태 전 의장님이 네, 만든 그렇죠. 말이에요. 예, 당시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에 YS, 그다음에 무슨 뭐 DJ 이런 분들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막 물어봤습니다. 회의가 잘 될 것 같냐, 뭐 이렇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근데 박기태 대변인이 다 저분들은 정치 구단이시고 정치로 보면 입신의 경지이기 때문에 잘 될 거다. 그래가지고 정치 구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최재성 수석도 그 대변인 명대변인 꼽아라 하면 5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 아니에요? 나머지 4명이 누구예요? 야,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오래 했죠. 오래 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여당 야당 이렇게. 하기도 하셨고 그 만들어낸 말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스스로 한번 말씀해 보신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야당이었으니까 민주당. 강부자 고소영 만드셨잖아요. 사실 이제 강부자 정권은 뭐 제가 처음 한 것 같은데 예. 제가 마지막 이제 대변인 그만두면서 고별 브리핑이라는 걸 하는데 예. 그 강부자 선생님 얘기를 했어요. 제일 죄송한 분이 있는데 실화입니다. 어느 행사장에서 강부자 씨를 만났는데 앞으로 자기 이름 좀 쓰지 말아달라고 신인당부를 해서 그날 이후로 저는 강부자라는 강부자 내각이나 강부자 정부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한 석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강부자 씨한테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강부자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다 했더니 언론에 예. 제목이 그렇게 난 거예요. 최재성 강부자에게 미안. 이렇게 나니까
그게 포털 사이트 하루 종일 1등이었어요. 와. 뭐냐면 탤런트 최재성이 도대체 강부자 선생님한테 무슨 미안한 일이 있었나 했고 전부 한 번씩 들어가 보고 그래요. 여명의 눈동자 최재성이. 그래서 하여튼 저도 야당 대변인이 강부자로 시작해서 강부자 선생님으로 끝났던 야. 저도 이 명대변인 그러면은 뭐 최재성 의원님과 김영우 의원님을 제외하고 박예태 의원님을 능가할 명대변인 앞으로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참 이게 이 언어의 연금이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대부분 고민하는 게 오늘 기사 야마가 뭐냐, 소위 시체 말로 야마를 이야기하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핵심 주제. 이걸 대변인이 함축적 의미로 전달해주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사실상.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이걸 이제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대변인이 굳이 TV 브라운관이나 마이크 앞에 쓰지 않아도 당대표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모든 사람들이 대중 앞에 서서 바로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자기 SNS로 직접 얘기할 수 예, 있고. 그렇죠. 저는 예상하건대 대변인이라는 말도 앞으로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단지 사안에 대한 확인만 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변인 시대는 참 안타깝지만은 서서히 이제 시들어가는 시대가 아니냐.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지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대변인의 발표 얘기가 그 정부 혹은 또 그 당의 정확한 입장이 돼야 그래야 그것을 전달받고 판단해야 되는 국민들 입장 또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해 당사자 입장들에서는 그 기준으로 삼죠. 네, 저도 동의해요. 저희 왜 동의하냐면요. 요즘 SNS가 많고 그래갖고 뭐 여러 채널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문제가 생기면요. 당장 개인 의견이라고 발뺌해요.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다면 정부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 관해서 매듭 짓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이 나와서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래야지 그것이 존중이 받고 그것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대변인이라는 역할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중요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공식 입장이 뭐냐에 관해서 대변인이다.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